내외 귀빈 여러분, 친구 여러분, 먼저 저를 다시금 세계 해양 포럼에 초대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제게 있어서는 정말 큰 영광입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이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분야의 그린 에너지의 도전과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르웨이는 해양 경제 국가입니다. 노르웨이 이야기는 바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출의 3분의 2가 해양 관련, 연안 관련 활동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도 마찬가지고 해운도 마찬가지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 해양을 통해 더 많은 자원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와 동시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해양 산업은 노르웨이 산업에 있어서 노르웨이 경제와 전 세계의 미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많은 도전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 도전 과제는 우리가 반드시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해야 합니다. 유엔의 기후 협 컨퍼런스가 조만간 개최될 예정인데요. 다양한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드레드 상황입니다.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행동을 취한다면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출을 감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국가 배출 감축 목표를 지난해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출을 50% 이상 감축하게 될 것이고 1990년대 수준보다는 55%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저희가 저배출 사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배출을 90에서 95%까지 2050년까지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99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또 그랬지만 저희가 100%까지는 모든 전력과 모든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교통이든 수송이든 에너지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해운 산업이 반드시 이 배출 감축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 감축을 국내외 해운에서 그리고 어업에서 이미 2030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새로운 여객선은 저배출 기술을 적용해서 건조가 되어야 됩니다. 레저선이라든지 쾌속선이라든지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양 산업도 배출 감축에 동참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투자를 업계에서 정부에서 모두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적인 에너지를 해온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수소 역시도 해답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배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청정한 해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더욱 향상시키고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해운에서의 배출 감축은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활용 그리고 저탄소 연료를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목표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청정한 해상 산업을 전 세계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박 운영사에서는 2019년에 이미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연료를 활용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 이외에 또 다른 기술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안 크루즈선사들도 역시 LNG와 배터리를 사용해서 이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의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는 무배출 선박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놀레드라는 기업은 최초의 카페리를 수소로 운항했습니다. 올 초부터 실제 운항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노르웨이에는 전체 페리선 중에서 80%가 무배출 혹은 저배출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매해 배출하는 이런 탄소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와 다른 그린 에너지를 장거리 선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기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자원을 지원하면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아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청정 에너지 혁신적인 도선 과정에 대한 발전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자체가 그린 솔루션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모두 주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엄청난 환경 비용을 조만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운임은 더 올라갈 것이고 규제는 더 엄격해질 테니까요. 선박의 가치 역시도 만약 친환경 선박이 아니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무배출 차량에 적용하게 되면서 디젤 차량의 가격이 떨어진 것과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모든 선박은 청정 선박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산업 전체의 경쟁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기술을 선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정책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담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린 전환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IMO 그린 보이즈 2030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기회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용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우리의 미래를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정부의 원대한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공동의 도전 과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산업계든지 정부든지 우리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하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한국과 노르웨이는 함께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고 우리의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청정한 해양 산업을 일궈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윈윈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많은 곳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할 때 그리고 협력의 플랫폼을 토대로 할 때 전 세계를 선도하는 2대 해양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르웨이와 한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면 할 것입니다. 이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과 긴밀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으로 이 세션이 마무리되고 해양 포럼도 성공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